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태안입니다. 2025년 상반기 나라 경제가 더욱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빚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께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생파산 제도를 고려하는 분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격 요건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한다면 많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에 채무자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제도인데요. 다만 섣불리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출금 사용처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각 사유들이 있는데요. 오늘 4가지로 추려서 설명드릴 테니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카드깡,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 신용카드나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카드깡을 통해 부정하게 재산을 불리려 했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고의적인 재산 은닉을 문제 삼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만 우선적으로 갚는 경우 편파 변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타인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채권자들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아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재산 은닉이 의심될 수 있는 만큼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후 면책이 불어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파 변제가 항상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문제 삼지 않거나 청산 가치를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빚에 시달리다 보면 카드 돌려막기, 대출금 돌려막기는 예사라 할 수 있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미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또다시 많은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라고 표현하는데 통상 신청 직전 3개월에서 1년 사이 대출이나 카드 사용은 법원에서 그 사용처를 면밀히 따집니다. 만일 최근 대출을 많이 받아서 도박이나 코인 투자에 탕진하는 데에 사용했다면 손실금만큼 청산 가치를 올려서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용처를 소명하기 위해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는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많거나 사치성 소비가 많은 경우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여행,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 명품 구매, 호캉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급 외제차 리스를 문제 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과소비를 했더라도 그 소비가 사업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를 피하되 이미 과소비를 많이 했다면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잘못된 금융거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더 높은 탕감률,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안으로 문의해주시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태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